지금 아마 검찰에서 물어보신 내용하고 상당히 중복이 많이 돼서 저희 신문사항도 한 17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네. 생략하면서 필요한 부분들 위주로만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간이 증인- 부족하면 말씀하십시오. 네, 네. 네, 말씀 채워드리겠습니다. 증인 그 피고인의 변호인 해광의 이완희 변호사입니다. 제가 이제 증인으로 해서 호칭하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증인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항입니다. 조금 바꿔서 물어보겠습니다. 증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 특별검사에서 총 4번에 걸쳐서 조사를 받으셨죠. 그런데 증인께서 지금 CCTV 여러 번 보셨지만 조사받으시는 과정에서 CCTV를 직접 보신 거는 2025년 8월 7일 특검에서 조사받을 때 처음 보셨죠. 그렇습니다. 예. 그 이전에는 보신 적이 없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인께서는 그 중간에 변호인이 퇴실한 상태에서 CCTV를 보셨죠? 네, 조사 그렇습니다. 받으시면서. 네, 그렇습니다. CCTV 열람이 종료된 후에 변호인 동석하에 증인께서 진술하신 걸 보면 그동안 수사기관 국회 등에서 진술한 내용과 CCTV 내용이 상당히 다르다. 이렇게 진술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 증인께서 그동안에 그 CCTV를 보시기 전에는 수사기관 국회 등에서 진술할 때 증인은 증인의 기억에 따라서 진술하셨던 거죠. 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충격도 많이 받으셨고 그래서 증인의 기억이 굉장히 파편적이고 이 단편적인 부분들이 많지만 그 기억들 하나하나는 다 맞는데 선후관계라든지 실제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이런 기억들이 좀 선명치 않은 부분인 거죠. 뭐 하여튼 막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항 생략하겠습니다. 사망도 생략하고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간항을 합쳐서 물어보겠습니다. 증인께서 강희구 부속실장으로부터 대통령이 찾으시니 빨리 들어와야 한다 이렇게 연락받으셨어요. 그때 대통령이 왜 증인을 부르는지 물어보셨습니까? 안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당시 증인께서는 대통령이 왜 증인을 부른다고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 시간상 저는 뭐 제가 이제 부총리가 돼서 그런 일은 별로 없었지만 제가 경제수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저녁 때 뭐 어떻게 말하면은 그 저녁 먹는 자리에 오라고 하는 경우들이 과거엔 있었기 때문에 그 저는 뭐 그 정도 생각을 하고 네, 내용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대로는 상당히 늦은 시간인데 저녁 먹는 자리라고 하면 이제 저녁 끝자리쯤에서 네, 그렇죠. 뭐 오라는 왜냐면, 의미. 저는 그 당시 어떻게 했냐면 저를 오랜만에 전 낮에 대통령을 뵀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 그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 저를 오랜만에 봤으니까 기억이 나서 그날 저녁 시간을 가지고 있다가 저를 불렀구나 뭐 이런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사항도 바꿔서 물어보겠습니다. 증인 대통령하고도 통화를 하셨죠? 네. 그때도 대통령이 뭐라고 증인한테 오라고 하던가요? 어디냐. 예. 그래서 좀 빨리 갑니다. 뭐 그 정도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어디냐 빨리 갑니다 이렇게요. 네. 그때도 대통령에게 왜 부르시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진 않으셨어요? 네, 안 물어봤습니다. 대통령실에 도착한 걸 보면 시간상 증인께서 전화 받고 가는 동안에 한 14분 정도 걸렸거든요. 네. 그 14분 동안에 다른 국무위원들이나 또는 여기 한덕수 총리하고 연락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건 전혀 없으시고요. 7항입니다. 아까 이 부분도 증인이 그 처음에 대통령실에 와서 5층에 도착한 다음에 대접견실을 안 가고 집무실 잠깐 들어가셨는데 2분 정도 걸렸는데 네. 그러면 그때는 대통령과 인사만 하고 나오신 겁니까? 글쎄 그게 제가 기억이 확실치 않아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때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이라는 얘기를 집무실에서 들으신 건 아니고요. 들었다면 제가 기억을 하겠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무실에 잠깐 들렸다가 대접견실로 가셨는데 네. 대접견실에서 다들 모여서 분위기가 좀 웅성웅성하고 그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분위기는? 뭐 웅성하다기보다는 대접견실에 계신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그렇죠. 국무위원들이 네. 모여 있었기 때문에 네, 놀라셨습니까? 그래서 놀랐죠. 그래서 저는 무슨 좀 그냥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담소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고요. 그냥 앉아 계시는데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총리께서 좀
뭐 넋이 나간 표정이라 그럴까? 뭐 하여튼 그런 제가 평소에 못 보던 그런 표정이었던 걸로 당시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제가 좀 놀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정확히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계엄을 선포한다고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는 거죠. 그 제가 그 얘기 그렇죠. 계엄을 선포한답니다. 네, 네. 근데 그 얘기를 증인이 앉으셨던 자리를 보면 증인이 있고 그 옆에 조태열 장관이고 그 다음에 총리께서 이렇게 앉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조태열 장관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했을 좀 걸로 추정을 한다고 말씀드린 가까이 겁니다. 바로 옆자리에 네, 계시니까. 바로 옆자리니까요. 네. 예. 그 증인께서 집무실에 들어갔을 동안에 집무실 원탁 위에 무엇이 올려져 있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뭐 그건 전혀 기억이 안 나고 대통령 두 번째 그러니까 이제 반대한다고 들어갔을 때인데 대통령이 혼자 앉아 계셨던 건 분명히 기억이 나고요. 그런데 원탁에 뭐가 있는지를 제가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 대통령 집무실의 원탁이 굉장히 크죠. 네, 그렇죠. 예, 그 가운데에 어떤 문건이 놓여져 있는지 여부는 기억은 정확히 안 네, 나시고. 왜냐면 저는 계속 서 있었고요. 대통령 앉아 계셨기 때문에요. 네. 구황입니다. 구황도 증인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집무실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들은 적이 없고 대제권실 입신한 후에야 국무위원 중에 한 분으로부터 들은 기억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네. 시팡입니다. 시팡도 증인이 아까 다 대답하셨는데 그 피고인이 대통령이 손짓을 해가지고 피고인하고 김용현 장관이 함께 집무실에 입실하는데 이런 모습들 잘 기억이 안 나시는 거죠? 네네. 그럼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여부도 잘 모르시겠네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나항 생략하고 11항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증인께서는 CCTV 아까 보셨을 때 보면 박성재 장관이 김용현 장관을 향해서 만류하는 듯하게 손을 흔드는데 그거는 못 보셨죠? 네, 못 봤습니다. 기억이 안 나실 것 같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대통령에 무슨 이야기를 하자 대통령이 접견실을 나가다가 되돌아오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이것도 기억 네, 안 나시죠? 전혀 그 상황은 기억이 안 납니다. 가항, 나항 생략하겠습니다. 증인께서 국무위원을 더 불렀다고 짐작했지만 국무위원을 더 부른 이유가 정족수를 채우려고 했던 것인 줄은 당시에는 몰랐다 이렇게 진술하셨거든요. 네, 증인이 말씀하시는 진술 중에 정족수라는 것은 국무회의를 개의하는 요건인 11명 이것을 말하는 겁니까? 그 사후적으로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걸로 이해하는데 당시에는 뭐 제가 그런 얘기를 듣지도 못했고 정족수가 몇 명인지도 몰랐습니다. 네. 당시에는 정족수라는 말을 들었거나 아니면 정족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으셨던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 법제 업무 편람이라는 곳에 보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무위원 전원의 부서가 필요하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혹시 이러한 사실 아십니까? 그 잘 모르겠습니다. 네. 당시에 국무위원을 추가로 소집한 사람이 누구라고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요, 그건 전혀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국무위원을 더 불렀다고 짐작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누군가 뭐 국무위원이라고 얘기를 제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를 더 불렀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자리 자체가 뭐 얘기를 더 해보려고 하는 정도로만 생각했지 심각하게 뭐 누구가 오고 뭘 기다리고 이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아, 그러면 증인께서 지금 진술하셨던 부분을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 같아요. 국무위원이다 이런 정족수 개념이든 국무회의를 형식적으로 갖추려고 한다든지 이런 생각은 전혀 못 하신 거고 네. 누군가가 오고 있다는 생각을 했고 사람을 더 불러서 이야기를 하려나 보다 하는 정도로 알았습니다. 이게 네, 딱 증인의 그 기억이시네요. 정도입니다. 네, 당시의 생각. 네.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서명 이야기가 나왔을 그렇죠, 때 그때 네. 이제 국무회의의 형식을 갖추려고 하는구나. 아니요, 나중에 이제 서명하라고 할 때 제가 그러니까 서명을 하라고 이야기 나왔을 네, 때 저는 서명하라는 얘기 듣고 너무 놀래서요. 네. 아, 이게 회의였나 이런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 뭐 정확치는 않습니다만은 어떠한 형식을 갖추려고 하는 회의였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서명하라고 얘기할 때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그 앞에까지는 이게 뭔지 네, 뭔지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상황 파악이 안 됐던 네, 상황이었고 그렇습니다. 서명 이야기 나왔을 때 뭔가 형식을 갖추려고 하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 네, 네. 네, 다음 질문 하시죠. 네.
12항과 가나를 이렇게 바꿔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증인께서 일어나서 강력하게 국가 신인도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재고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옆에 조태열 장관도 재고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때 대통령이 증인과 조태열 장관의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 들은 등 마는 등 했다는 겁니까?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는데 기억이 안 난다는 말씀이고요. 예. 그 다음에 그 박성재 장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를 보면서 경제하고 외교가 걱정이 많은가 봅니다라고 했던 건 분명히 기억이 나고요. 근데 그게 순간적이었기 때문에 저는 제 얘기만 했고 대통령 아마 그러니까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 다음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추정으로는 뭐 대통령이 별 말씀을 안 하셨던 것 같긴 한데 기억은 안 난다 이런 말씀 정도입니다. 그때 박성재 장관이 라항입니다. 대통령에게 이 사건 계엄 선포를 만류하는 이야기를 한 상황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뭐 진술한 게 있습니까? 박성재 장관이. 지금 증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박성재 장관 말이 외교와 경제가 걱정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거 외에 혹시 또 구체적으로 대통령을 만류하는 발언 같은 건 없었습니까? 일단은 그 기억밖에 없습니다. 13항입니다. 증인은 피고인이 그 대통령에게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무슨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던 것 같다 이렇게 진술하셨잖아요. 증인의 이 진술은 이제 증인이 오기 이전에 피고인이 대통령을 어떻게 만류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이런 것들은 전혀 모르시는 네, 그렇죠. 상황에서 제가, 진술하신 거죠. 네, 저는 선포 한 20분 전에 왔기 때문에 그때 제가 직접 본 게 있냐 직접 이런 말씀. 피고인이 만류하는 장면은 보지는 못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 그 의미입니다. 그 이전에 피고인이 만류하지 않았다거나 반대하지 않았다거나 이렇게 하는 건 알 수 없는 아닙니다. 사정이죠. 네, 그건 제가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14항입니다. 증인이 피고인에게 왜 반대 안 하십니까? 라고 한번 말씀하시니 피고인이 증인에게 나도 반대의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데 그건 네, 기억나십니까? 그건 기억이 납니다.